뉴욕시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감염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부터 식품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을 통해 배출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은행들의 자산과 예금이 전분기보다 줄어든 반면 대출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의료 전문가들이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등 감염 예방에 더욱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뉴욕시 전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코로나19 감염률을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병원에 방문해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다며 이 수치가 증가세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녹스 힐 병원의 폐 전문의 렌 호로비츠 박사는 지난 겨울과 봄에는 코로나19 양성을 보인 환자를 거의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적어도 일주일에 2명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환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감염률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에서는 하루 평균 277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7월의 경우 감염자가 5% 증가했습니다. 통계치에 따르면 뉴욕 시민 10명 중 9명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가을 보급된 2가 백신의 경우 접종 비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2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CDC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앞으로 몇 달 내 업데이트된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레스토랑과 식료품점 등 식품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을 때 무조건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 청소국은 내일부터 5개 보로에 걸쳐 식품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길가에 그대로 내놓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꼭 맞는 뚜껑이 있는 밀폐된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쓰레기통은 통상 사업체 3피트 이내에 둘 수 있으며 이 쓰레기통은 오후 8시 이후 혹은 폐점 1시간 전부터 거리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뉴욕시에서 계속되고 있는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쓰레기통이 주차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등 거리를 더 혼잡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시 청소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린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이 걸리자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어제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에 돌입했습니다. 세이브 프로그램이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어제부터 9월까지 접수를 받은 뒤 오는 10월부터 학자금 탕감이 이뤄지며 탕감액은 소득 수준과 가족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족 규모가 학자금 대출 당사자 1명일 경우 연소득이 32,805달러, 4인 가족이면 67,500달러 이하며 대출액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100만 명 이상이 탕감 혜택을 받게 되며 일부 대출자는 내년부터 상환액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대출액을 10년 이상 상환한 경우 대출 잔액은 모두 탕감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새 회계연도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무상 학자금은 펠그랜트 최대 수혜액이 올해 7,395달러에서 7,645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뉴욕 지역 한인은행들은 자산과 예금이 전분기보다 줄어든 반면 대출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방송이 2분기 말 기준 뉴뱅크, 뉴밀레니엄뱅크, KB 하나은행 등 뉴욕 지역에 본점을 둔 3개 은행의 콜 리포트를 입수 분석한 결과 자산 부문에서 KB 하나은행은 3억 7,674만 달러로 전분기 4억 5,390만 달러에서 17%나 급감했습니다. 또 뉴밀레니엄 은행은 7억 5,121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3.3%, 뉴뱅크는 6억 1,298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2.4%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보 확인 결과 같은 기간 한인은행 15개의 자산은 평균 0.8%가 줄었으며 뉴욕 지역 3개 한인은행의 자산 감소율은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한인은행 예금은 KB 하나은행이 2억 5,952만 달러로 전분기 3억 3,687만 달러보다 무려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뉴밀레니엄 은행은 3.8%, 뉴뱅크는 3.3% 각각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 한인은행 예금 감소율 1.1%를 훨씬 앞서는 것으로 뉴욕 지역 한인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침체됐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출은 KB 하나은행이 전분기보다 8% 급증한 반면 뉴밀레니엄 은행은 0.2% 줄었고 뉴뱅크는 3% 증가했으며 이는 한인은행 15개가 평균 0.5% 줄어든 것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특히 2분기 순이익은 뉴뱅크가 295만 1,000달러로 3개 은행 중 가장 많았고 뉴밀레니엄 은행은 190만 1,000달러, KB 하나은행은 82만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뉴뱅크는 7%가 줄어든 반면 뉴밀레니엄 은행은 18.7%, KB 하나은행은 43.2% 급감했습니다. 또 부실 대출률은 뉴뱅크가 0.94%로 1%대에 육박했고 뉴밀레니엄 은행은 0.61%, KB 하나은행은 0.11%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 주문을 시킬 때는 손님이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만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 식기도구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 청소국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제정된 조례에 따라 뉴욕시 요식업체들은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 케첩 등 비닐 패키지에 담긴 소스, 여분의 플라스틱 그릇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고객들이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만 이와 같은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식당이나 배달앱에서 임의로 플라스틱 도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 조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내년 7월 1일부터는 플라스틱 식기도구 제공 제한을 따르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 수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1년간의 벌금 부과 기간을 거친 후에는 벌금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시는 1년에 한 번가량 요식업체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나설 계획입니다. 시 청소국은 이 조례가 발효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는 물론 매립지로 향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게도 포괄적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네타 바라간 연방하원의원과 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획득한 지 5년이 안 됐거나 서류 미비 이민자라도 종합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2023 이민자 가족을 위한 건강 형평성 및 접근성 법정 보장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현재 의료보험 정책은 신규 이민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 이민자들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취득하더라도 5년 이상 더 기다려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아동 의료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류 미비자들은
이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가입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 부커 상원의원 등은 5년간의 대기기간을 삭제하고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토록 하고 65세 이상 시니어 이민자에게는 메디케어 자격을 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2021년형 혼다 CR-V로 조사됐습니다. 전미보험범죄국이 발표한 2022년 뉴욕주 탑10 도난 차량 현황에 따르면 2021년형 혼다 CR-V가 1,315대로 가장 많이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2021년형 혼다 어코드로 1,154대, 3위는 2019년형 혼다 시빅으로 656대로 도난 차량 1위에서 3위가 모두 혼다 차량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2016년형 도요타 캠리로 635대, 2021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501대, 2006년 포드 이코노라인 등이 뒤를 이었으며 2020년형 현대 엘란트라가 405대로 7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28,282대가 도난당해 지난 2021년 23,088대보다 2.3%가 늘었습니다. 한편 전미보험범죄국은 회수된 도난 차량의 34%는 도난 당일에, 45%는 도난 다음 날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인들이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중국이며 24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전 세계 2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미국인들은 절반에 가까운 50%가 중국이 미국의 가장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답한 17%보다도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며 북한을 최대 위협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2%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답변은 78%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답변 73%보다 높았습니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영국이라는 답변이 22%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6%, 이스라엘이 4%, 독일이 3%로 집계됐습니다. 또 24개국 국민 중 중국의 국제적 역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7%에 달했고 중국 역할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28%에 그치는 등 세계적으로 중국의 비우호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하고 있다는 답변이 57%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 35%를 크게 앞섰고 중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느냐는 답변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1%로 기여한다는 답변 23%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인 세이브 아메리카가 올해 상반기에만 법률 비용으로 4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이브 아메리카는 올해 상반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등을 변호하는 데 지출한 법률 비용이 4,02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 비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선거운동 중 가장 큰 지출로 확인됐으며 올해 2분기 세이브 아메리카의 모금액 3,5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세이브 아메리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 무고한 사람을 재정적 파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률 비용을 지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포르노 배우 성추행 입막음 사건으로 뉴욕주 검찰에 기소된 데 이어 지난 6월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고 지난 2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대선 뒤집기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 비용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재임 시절 강요들 중 공개 지지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 내각에서 일했던 강요 등 핵심 인사 44명을 접촉한 결과 4명만이 공개적으로 재선 도전을 지지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개 지지를 선언한 인사는 매슈 휘테커 전 법무장관 직무대행,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러셀 보트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리처드 그레넬 전 국가정보국장 직무대행 등입니다. 반면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트럼프 후보 지명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고
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하기를 바란다며 노골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아예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 트럼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조셉 맥과이어 및 댄 코츠 전 국가안보국장 등 대부분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판세를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남미 출신 미성년자의 나홀로 밀입국이 급증하면서 미성년자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방송은 노동부의 미성년자 고용 단속 결과 등을 근거로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극히 위험한 일을 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켜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4,500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나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주정부는 자체 단속을 통해 연방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부과한 벌금도 최근 6개월간 6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벌금액이 87%나 폭증한 것으로 미성년자 위반 사례도 늘고 이에 따른 단속도 강화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방송은 미성년자들은 패스트푸드점에서 프렌치 프라이를 튀기거나 육가공 공장에서 위험한 절단기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달 초 과테말라 출신 16세 소년이 육가공 공장에서 기계사고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서 맥도날드 가게를 12개 운영하는 한 회사는 미성년자를 80명 이상 고용해 튀김 작업 등을 시키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홀로 밀입국을 감행한 16세 이하 미성년자는 2021년 14만 8천 명, 2022년 15만 3천 명, 또 올 회계연도에는 지난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10만 명 등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한 한인 여성 줄리 터너가 지난 28일 연방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 한인이 북한 인권 문제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프로풋볼팀 버팔로 빌스의 공동구단주인 54세 한인 여성 킴 베굴라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지 14개월 만인 어제 건강한 모습으로 빌스 훈련 캠프를 찾아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혼외딸 네이비를 자신의 손녀로 인정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신을 히틀러에 비유했다며 CNN을 상대로 4억 7,500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플로리다주 북부 연방법원은 CNN의 표현은 사실이 아닌 의견이므로 명예훼손 소송에 대상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 지난 5월보다 0.2% 각각 올랐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은 5월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자동차 연비 기준을 종전보다 18% 강화했으며 2032년에는 갤런당 58마일로 높이기로 하고 60일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8일 밤 오후 9시쯤 시애틀의 자선행사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난 28일 밤 메가밀리언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내일 밤 추천하는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금이 10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비교적 선선하고 또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곳곳에는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42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3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